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요즘 뭐 코로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앙 코로나 대리점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투어 역삼 이마트점에 한 표지판이 붙은 거예요. 요즘 여행업계가 워낙에 불황이다 보니까 뭐 여행업계 손실이 뭐 5천억이 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뭐 손실에 관련된 그런 기사는 아니었고요. 그 대리점에서 그 문제양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재택근무합니다 라고 저렇게 써붙여놓고 영업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양 코로나라는 저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단 이 자체가 이 자체로 일단은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수가 있죠.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격앙된 상황인데 일단 하나투어에서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데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리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투어 직영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는데 이제 대리점은 그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무를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의 정상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대리점과는 뭐 계약 해지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이제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투어 뭐 역삼 이마트점이라고 이제 써붙여놨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게 대리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표시도 그 하나투어 판매 대리점 뭐 이런 식으로 붙였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또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대리점하고 본사하고의 계약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 여기는 대리점 계약을 한 거죠. 일종의 자영업자인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투어랑은 별개의 완전 독립된 인격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그 위탁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뭐 불매운동까지 지금 뭐 일부에서는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면 하나투어 직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투어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투어 뭐 대리점, 하나투어 직영점에까지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뭐 청구하겠다라는 방침도 지금 하나투어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뭐 대리점에서 사고 쳐서 본사가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사주 오너가 사고 쳐서 대리점에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 본사가 정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뭐 가맹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리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가맹 계약이나 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그러면 해지를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표준 계약 에 보면 이런 신용을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또 그리고 이런 해지뿐만 아니라 뭐 손해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뭐 해지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입증을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증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이 뭐 표현 때문에 본사의 매출액이 원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였는데 뭐 이 정도 줄었다. 뭐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건 때문에 그런 매출이 줄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대리점의 문제로 이제 본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였지만 예전엔 뭐 호식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그 승리라면집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그 대리점 본부, 그러니까 가맹 본부의 임원이 어떤 잘못을 해서 대리점주나 아니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런 손해배상 책임들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떨 때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네. 이 뭐 경영진이 잘못해서 이렇게 대리점이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리점이 잘못해서 다른 대리점이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이 가맹점주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렵고 네. 또 여행업계가 특히 또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슈까지 터지는 마당에 여행업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여행업계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찌됐든 빨리 좀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억의 이름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조현오, 강신명, 이철성 다 전직 경찰청장들인데 전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정보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저번 달입니다. 2월 14일 날 이와 관련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 재판이 나왔죠. 1심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정보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국가 정책에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국가의 그러니까 행정부를 대변한다고 할까요? 보호하기 예.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여론 옹호를 위한 게시글을 달라고 경찰들에게 지시를 한 혐의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제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하고는 또 별도로 네. 경찰 내부에 정보 경찰들이 댓글 부대가 있어서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법 위반이었잖아요.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조현오 전 청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두 분 더 계시잖아요. 강신명, 이철성 예. 이런 경찰청장들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조현오 청장 관련해서는 저번 달에 검찰이 원래 4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제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를 했다. 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가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죠. 자, 댓글들 사례들이 나오는데 김정일 얘기를 한 악성 댓글 달고 정의를 좋아하는 나쁜 XX들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 아니면은 광우병 반대했던 또라이들이 또 한미 FTA 반대에 나라 망치시키나요? 이런 식의 뭔가 색깔을 입히는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은. 그쵸. 이제 조현오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댓글 부대의 시초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9년에 쌍용 자동차 그 파업 당시에 경기도의 경찰청장이었는데, 경기청장이었죠. 네, 경기청장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경기청 정보과를 중심으로 이제 정보 경찰들을 꾸린 거죠. 예. 꾸려서 그런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서울청으로 와서는 또 서울청에다가 그런 인터넷 여론 대응팀을 꾸리고 또 전국 그러니까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를 해서 말씀하신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구제역 사건 그리고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희망버스 예. 이런 사건 관련해서 정부 측을 옹호하는 댓글을 경찰들에게 게시글을 작성하게 하고 또 댓글들을 작성하게 해서 여론몰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확인된 것만 댓글이 7,088개, 트위터 5,790개, 위키트리 기사 18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네. 경찰력도 예. 약 1,500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1,500명이 동원이 돼서 저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요? 참 그렇죠. 어떻게 안타깝네요, 보면은 진짜. 이게 다 인정이 예. 되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고 손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생을 해야 되는 경찰에 지금 PC방은 아니겠지만 어디 앉아가지고 지금 저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경찰 업무를 크게 나눠 보면은
수사를 예. 하는 것이 이제 경찰 업무 중에 큰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경찰이라 그래서 그런 치안을 위한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경찰의 업무가 될 것인데 예. 그런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그 정보 수집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치안이라고 하면은 뭐 정부라든지 정부에서부터 시작돼서 뭐 문화, 예술 분야까지 뭐 시민사회단체까지 전체라고 다 할 수가 있죠. 커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까지 수집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뭐 규정이나 법령이 없어서 예. 이제 무작위로 좀 수집을 하다 보니 그 범위 내에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침해되는 사례들도 많이 나와서 과연 이 정보경찰을 그러니까 존속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쪽이 주로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정보경찰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민간인 사찰 어떤 의혹까지 있는 이런 정보개혁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검찰 얘기가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네. 사실은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지금 그냥 넘어온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힘을 일부 뺐잖아요. 예. 수사권을 이제 경찰 쪽에 일부 넘기면서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힘이 커졌는데 아직 이 경찰의 또 이러한 좀 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는 지금 전혀 개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현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경찰청을 출입을 했을 때 그때 아마 경비국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약간 굉장히 강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강연을 가셔서 굉장히 좀 막말을 하셨다라는 그런 인터넷 뭐 동영상 같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예. 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촛불 시위를 법질서 파괴 세력이 주도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 천안함 유가족들 격주 없이 동물처럼 울부짖었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이 차명 계좌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막말이 뭐 강성이다라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죠. 막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제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또 아래에 있는 경찰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댓글 조작까지 이뤄낸 것을 보면은 이번에 실형이 나온 게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재판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일단은 이제 나머지 경찰청장 강신명, 이철성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선거 개입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현우 전 청장이 유죄를 받은 것만큼 그런 정보경찰의 어떤 단점을 법원이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심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2심, 3심 재판 단계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특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면 더 엄하게 벌을 받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시리라 믿고요. 이 재판 과정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